어느덧 시간은 흘러 2020년 2월. 벌써 35회째 방송.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지식과 상식을 쌓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봤죠? 물론입니다. 자기애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어느 정도 있어서 되게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약간 좀 부족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좀 자신감이 맞아. 부족한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이 에이 내가 해서 된다. 요런 게 사실 조금 저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자기애 넘치는 사람이 돼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그래도 있으신 분들보다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아니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거를 주변을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소소하게나마 내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게 내 삶이 편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의 직감을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저희 퀴즈 풀 때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늘 직감 좋아요? 보통은 안 좋지만 오늘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맞습니다. 느낌이 좋고 나를 사랑할수록 나의 지식도 얼마든지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좀 아는 문제가 나오길 바라면서 기본의 상식의 기본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에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고요.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50년대까지도? 버스 안에서도 흑인과 백인을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운전사의 명령을 거부하였다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진짜 굉장히 옛날 얘기다 진짜. 맞아요. 이 사건은 흑인 인권 운동으로 번져 흑백 분리법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흑인들이 벌인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내가 이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다. 저도 이거 까마득한 얘기니까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그때 살지 않아. 이게 뭐 마틴 루터킹 목사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운동인 것 같아요.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정답. 버스 보이콧 운동. 버스 안 타기 운동 정답입니다. 오늘 직감이 좋아요. 직감이 되게 좋아요. 대박. 진짜. 아니, 열받으면 보이콧 하잖아요. 막 기자들도 취재하다가.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그래봤자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랬지만 3학년은 무조건 뒤에 탈 수 있고 1학년이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그 뒷좌석이 좀 아무래도 노는 네, 친구들 막 그래서 앉으니까. 1학년은 뭐 1, 2학년은 뭐 뒷문 이상 넘어가지 말아 막 그런 거. 영화에도 덜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구나. 버스 안 타기 운동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 매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경제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2005년 3월에 처음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산업 생산, 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는 무엇일까요? 보고서니까 정답은 걸어 보고서? 아니 죄송합니다. 먹어보고서 먹어보고서.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보고서. 그렇지.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가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는 베이지북이라고 합니다. 베이지북. 그러면 베이지 모 아니면은 무슨 다른 색깔 북이야.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어. 뭐 예를 들면 뭐 화이트북, 뭐 옐로우북 뭐 이런 거 있죠. 블루북. 정답 그린북. 그린북 정답입니다. 대박이야. 야 어떻게 맞췄어? 이거 그린이야 왜? 왜 우리나라 그냥 그린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감이었어요. 표지가 초록색이어서 그린북. 단순하다. 난 너무 잘했어. 좋아해. 야 이건 근데 힌트를 잘못 주셨다. 힌트가 맞아요. 거의 완전히 그냥 정답이야 정답. 색깔로 가.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에게는 1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화협공주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친누나인데 꽃다운 19살에 홍역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300년의 세월이 흘러 화여봉주의 무덤을 발굴 조사했더니 화장품 용기로 쓴 청화백자합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식초에 담가 어떤 용도로 쓴 것 같은데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여러 인류 문화에서 음식이나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해충을 억제하고 토양을 섞어주는 등 인간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지렁이나 지네. 자기들끼리만 토양 섞지 않나? 찬스 가자, 찬스. 자, 여기 찬스 쓸 때 됐습니다. 나 한 번만 해봐. 알겠습니다. 형 오늘 요즘 감이 좋으시니까요.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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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늘 내 앞에 있는 걸 뽑지? 제작진 이구동성 힌트. 두 글자요? 둘이에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근데 아까 지렁이 지네는 좀 접근 좋았네. 맞아요. 해충이라 해서 당연히 해충 어. 아닐 거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이걸 식초에 담가서 뭘 썼을까? 화장품으로. 정답 맞춰가자. 정답 개미. 엔트. 개미 정답입니다. 대박 다 맞췄어. 씨. 와, 너무 깔끔하다. 무덤에 담았을 정도면 되게 소중히 여겼던 맞습니다. 걸 거 아니야. 개미를 식초 담아서 뭐했지? 아, 얘 홍역이라서 약을 먹었나? 맨날 이렇게? 아,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개미를 훈련시켜갖고 여기 여드름인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발랐나? 이렇게 그 파먹고 여드름 짜먹고 그런 개미한테 닥터피쉬처럼. 개미가 블랙헤드 그 갈가갖고 그치, 파갖고 뽁 뽑아주고 코팩처럼. 하여튼 되게 쉽다. 맞아요. 힌트 찬스가 대박이야. 자, 두 문제 남았고 찬스 하나 남았고요.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서북 지방은 겨울이 혹독하게 춥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추운 겨울 내내 가난한 사람들이 맨밥만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겨울철 저장식품으로 물을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닭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닭구왕이요? 따라서 닭구왕이 만든 무절임에도 닭구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닭구왕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뭔데? 정답 승려. 맞아? 스님 정답입니다. 야, 역대 최고다. 대박이야. 야, 왜 이 사람이 뭔데요? 닭광을 만든 사람이 스님이에요? 일본의 전국시대 각 지방의 영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백성들이 전쟁에 끌려다니면서 전투용 식량인 주먹밥을 먹었었고요. 반찬도 없이 주먹밥을 먹는 병사들을 위해 닭구왕이라는 스님이 단무지를 만들어 병사들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주먹밥과 나누어서 같이 먹게 했다라고. 전투식량이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요즘 군대에서 건빵 주머니에 포카리 스웨트 분말해서 제 친구가 행군하다가 뭐 목마르고 이러니까 이거 톡 찍어서 이렇게 이거 먹으면 이게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고. 아, 나는 그 닭광의 이 어원도 지금 알아서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거 만든 사람이 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네요. 샌드위치 백자. 그렇구나. 스님들이 네. 절대 못 가는 대학교가 있어. 응? 어딘지 알아?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응. 스님, 승 무슨 중앙대. 중앙대.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유럽연합 EU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EU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영내 공동 정책에 따라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이 이에 맞서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량의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출 정책에 대응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벨트라고 불리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확보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런 무역 마찰은 1990년대 이후 줄곧 있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농산물을 둘러싸고 무역 전쟁이 있는 것을 땡땡땡땡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특산물.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것. 뭐 그거에 대한 그럴 수 있겠네요. 오렌지? 아, 그렇네. 상징적인 거겠네. 네 글자? 땡땡땡땡 전쟁. 농산물을 둘러싼 무역 마찰.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에서 뭘 많이 재배하지? 뭐 오렌지.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거 엄청 걔는 진짜 뭐 아, 비행기로 포테이토 전쟁? 농산물 맞죠? 땡땡땡땡도. 그냥 식품입니다. 식품. 재료라기보단 식품. 스파게티 전쟁. 맞았어? 맞았어? 와우 진짜 맞았어? 정말 나 네 글자 그냥 맞힌 거야. 스파게티 전쟁 정답. 정말 직감이고 정말 오늘 나르시시즘. 와, 나 지금 소름 돋아. 진짜. 나 지금 털 다 섰어. 나 진짜 그냥 찍은 거야. 네 글자 포테이토 스파게티. 유럽연합은 영내의 공동정책에 따라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이에 맞서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출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미국은 이후 미국산 오렌지를 비롯한 농산물이 유럽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규제를 가했습니다. 자기네가 태클 거는 거구나. 그래서 스파게티 전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대박. 이게 문제 자체 난이도가 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답으로 가는 길이 쉬운 문제들이었어. 맞아요, 오늘. 와, 대박.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아주 이제 말도 안 이러면 돼. 다음 주에 엄청 어렵게 내시겠죠 다시. 그러니까 큰일 났네. 또 이게 최악으로 막. 하긴 스파게티 그 끼다란 면 그거 맞아요. 얼마나 많이 먹어. 저도 집에 3kg짜리 해놓고 먹어요. 어? 3kg짜리 스파게티면 이만한 거 사놨어요. 3kg?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이제 몇 번씩 남아서 먹는데 와. 라면은 2봉지 끓여 먹으면 되고 아, 짜장면은 곱빼기 먹으면 되고 하는데 어. 스파게티 진짜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 집에서 먹을 때 빼고는. 식당에서는 항상 그 곱빼기가 없네. 맞아요. 아, 근데 또 좋은 레스토랑은 양 조절도 해주니까 아, 조금 정말요? 많이 주세요 하면은 많이 주실 오. 거야 아마. 그런 한 번 적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지 몰랐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있듯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려면 내야 하는 사용료도 있죠. 이걸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물건은 한 개당 사용료를 책정하면 되지만 돈은 액수에 따른 비율을 사용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의 정확한 정의는 원금에 따른 사용료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뜬금없다고 말합니다. 뜬금은 옛날 곡물시장에서 그날 다른 값이 매겨지는 쌀을 거래하기 위해 기준이 되었던 가격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리 역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매일매일 다른 값이 된다면 시장은 혼돈 그 자체일 텐데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는 금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죠.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통화정책으로 전체적인 경기를 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져 투자와 소비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공급도 늘려야 하니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고 일할 사람도 더 뽑아 가계의 소득도 늘어나죠.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가 어려워져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기도 하죠. 금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제 상황, 이제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네요. 꼴인가? 이거 좀 넣는다고 넣어놨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정말 다들 이렇게 고개를
왜요? 이런 거 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창조적으로 맞아요. 해야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점은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첫 방송이어가지고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전혀 안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아. 옷도 좀 이렇게 좀 그래서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좋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하자 이러면서 경제 지표, 특히 네. GDP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단 네, 네,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이제 밀접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저 금리 한 7개 있는데. 우리 금리 문상훈 쌤하고 예, 우리 최진 쌤하고 오늘 금리 얘기를 할 건데 금리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별 희한한 세상이 다 왔어요. 네. 그 그냥 금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주제로 얘기할 건데 네. 그냥 여러분 뭐 금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뭐 돈을 빌리고 네. 빌려줄 때 이제 이자잖아요, 이자.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100만 원 빌려 드릴게요 하고 제가 빌려 드렸는데 예. 제가 되려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다시 받는 거죠. 네. 아. 이거 완전히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전에는 이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에 와닿는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촌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거액 자산가인 경우에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은행이 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거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채권이라는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채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채권 채무 증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리고 빌리면 이제 그거를 이른바 차용증이라고 네. 쓰잖아요. 차용증이에요, 예, 채권이. 예. 근데 이제 이 차용증은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제 공증하는 건데 이 차용증이 기업과 기업 내지는 뭐 기관과 뭐 투자자 이렇게 써지면 그 차용증이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돈을 빌리고 빌려갈 때 증서화된 게 채권이고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이자 그게 바로 이제 금리 뭐 이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주는 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수수료를 받는 이제 희한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붙은 채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거래가 되냐면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최종 숫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2019년도 한 10월인가 한때 전 세계적으로 17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있었어요. 계산도 안 된다. 1경, 2경. 그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보면 한 2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채권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이제 거래가 됐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그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최근 거는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문 쌤이 네. 이제 사업을 뭔가 기가 막힌 거를 딱 뭔가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사업했다 하면 적어도 한 10%는 수익 낼 자신 있어.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내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은행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내가 10% 확실하게 돈 벌 자신이 있으면 9%까지는 빌리죠. 왜냐면 9% 빌려도 나는 어쨌건 10% 버니까. 1% 내니까. 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15%, 20%까지 나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내가 금리를 더 줘서라도 돈을 빌릴 용의가 생기겠죠. 그렇죠.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보다는 낮다고 한다면 계속 차입하려고 하는 용의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향후에 뭔가 사업을 벌려서 내지는 뭔가 내가 투자를 해서 돈 벌 자신이 생기고 그 돈 벌 그 수익률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이자율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죠. 높아지겠죠.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렇죠.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경제학의 그 가격의 기본 형성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는 돈의 시간 가치지만 일종의 돈의 가격인 거죠. 그렇네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사업해도 내지는 투자해도 야 이거 뭐 5% 벌기도 힘들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겠습니까? 안 안 받죠. 받죠. 네.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도 내가 여유자금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갚아. 상환해버리죠. 내가 이자 물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죄다 기존 대출을 막 갚아요. 네. 낮아지죠. 낮아지겠죠. 그런 경향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 한 단위의 자본을 투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그게 낮아지면 돈을 안 빌리려고 하고 오히려 갚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네. 자, 근데 이러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결국은 뭐하고 밀접하겠어요? 경제 상황이. 네. 그죠? 경제가 좋아지면 뭐 돈 벌어서 돈 벌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좀 높아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겠죠. 음. 자, 요즘 경제 상황하고 금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금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하락한 게 이런 성장률의 하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 대한 반영이네요.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어. 그래서 일종의 금리는 약간 경제의 체온계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네요. 오늘 이제 주제가 왜 마이너스 금리까지 왔냐인데 그쵸. 사실은 이 마이너스 금리로 이끌고 있는 장 본인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를 떨어뜨렸냐라고 한다면 미국. 미국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환경까지 돈을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찍어낸 거예요. 쉽게 뿌려대 말하면. 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지만 은행은 어디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은행은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인 거죠.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어떤 전략을 취고 있냐면 중앙은행이 은행에 그 남아도는 자금을 예금으로 받아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리를 지금 마이너스로 매기고 있어요. 즉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니네 시중은행들 많이 남는 돈 우리 중앙은행에 맡기지 마. 맡기면 보관료, 수수료를 물 거야. 제발 갖다가 써. 은행이 돈 쓰는 건 뭐예요? 투자. 투자하고 대출해 주라는 거죠. 대출. 예. 근데 은행이 지금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잘 안 해주겠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것도 없고 네. 마땅한 대출 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기업이나 가게는 돈이 필요 없대. 네. 꼭 약간 좀 불량하고 얘 돈 빌려주면 왠지 떼먹일 것 같은 이런 애들만 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빌려주고 돈 떼먹기느니 차라리 수수료 물고서라도 중앙은행에 맡기고 말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매긴 게 아니겠죠. 처음에는 조금의 플러스 금리를 매겼다가 시중은행이 돈을 맡기면 중앙은행이 자꾸 이자를 주니까 얘네가 더 맡기네. 그러니까 떨어뜨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0%까지 갔겠죠. 야 이제 니네가 돈 맡겨도 우리 너네한테 이자 못 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대출 열심히 해. 네. 그런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안 되겠네.
극단적인 그런 카드를 써야 되겠군. 니네 앞으로 이제 돈 맡기면 수수료 물 거야. 그러니까 대출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환경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가 안 좋다. 아하.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다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애들은 돈 빌려주면 왠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큰 애들만 지금 서로 돈 달라고 아우성챈다. 그런 환경인 거죠. 아무튼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 아우 경기가 안 좋아 이런데 그 얘기를 한 3, 40년째 계속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좋다고 말한 걸 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97년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로 많이 하시는데 뭐 체감적인 건 그렇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다 얽히고 설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일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어떻게 유럽에만 국한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연결 주고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 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앞으로도 경제가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의 수준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아주 신용 상태가 건전한 사람이면 계속 낮아지는 금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를 쟤한테 돈 빌려주면 돈 안 갚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인식이 찍히면 나는 오히려 네. 높은 금리건 아니면 돈을 못 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이 얘기가 오늘 결론이 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동향을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좀 경기 호황이라는 말을 누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되게 네. 이수근 선배님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아까 듣는데.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되게 친근하게 맞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SOS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좀 더 재밌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니까 아니, 이거 내용은 이거 사실 아니, 내용 심각한 자체가 문제라서 예, 다음에 좀 이해한 재미있게 것만으로- 한번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예. 또 저희들 얼굴이 재밌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와 상훈이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